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라. 네. 요즘에 이제 젊은 대학생들, 대학원생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합격을 당당히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 혹은 지금 좋은 팁을 젊은 그 대학생, 대학원생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죠. 팁으로는 사실 젊은 나이에 부동산이라는 그 학문과 그 법률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. 왜냐면 뭐 대학생 때 저희가 뭐 임대차 계약이나 뭐 무슨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본 적도 없고 무슨 뭐 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막상 시작하시게 되면은 용어가 되게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아직 시험에 합격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그게 이제 통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무조건 외워라. 네. 주변에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하고 또 이해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. 근데 그러면 장수생의 길로 접어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만약에 그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한 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지금 이제 워킹맘으로 애들도 키우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뭐 애들의 장난감, 여러 가지 육아용품 이러한 것들 이런 셀프 스토리지에 좀 보관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? 그거는 없고요. 제가 이제 그 셀프 스토리지를 제가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거를 이용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 자전거가 4대 있거든요. 근데 이 자전거가 그 베란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근처에 셀프 스토리지가 있다면 이 자전거를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근데 그 자전거를 팔길 수는 없거든요. 왜냐면 저희가 또 계절이 좋을 때는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또 자전거라든지 또 베란다에 보면은 주부로서 가끔 쓰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갖고 있고는 싶고 이런 것들이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요즘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에 그런 창고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. 그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. 그래서 이런 구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셀프 스토리지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이 워킹맘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도 하지만 집안 살림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그 보관, 창고,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많이 절실하게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. 그 회사도 저희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회사의 그 서류나 뭐 이런 관련 자료들도 저희가 엄청 많아요. 근데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데 그 서류들을 폐기할 수도 없고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셀프 스토리지 시장의 수요거든요. 그런 그 회사들의 창고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답게 사실 강남의 오피스 같은 경우는 평당 NOC가 20만 원, 25만 원인데 그 공간에 서류를 보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낭비인 면도 있는 거고 지금 싼 셀프 스토리지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는 서류 찾아가서 쓰고 또 그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그렇게 되면 공간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. 이학부 대표님께서는 김평사님께 어떤 분이신지. 어떤 분? 저희 제 이학부 대표님을 이렇게 딱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마당발? 이 바닥, 이 부동산 업계 우리 학구 형님을 모르는 분은 없다. 모르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. 부동산에 이제 평사 일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외근 막 이런 게 잦아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의 만족도를 1부터 10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.
저는 한 9점 정도 네, 만족하고 있고, 감정평가 업무가 필요한 사람들의 일에 의뢰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거든요.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자기가 실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 업무 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천차만별로 업무 수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,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, 그래서 그 평가사 내에서도 소득 격차는 상당히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이게 바로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오늘은 한가하지만 갑자기 내일 전화 와서 감정평가서를 뭐 내일 모레까지 만들어 달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업무 이 스케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고 의뢰인이 이제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불확실한 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년에 가까운 네. 감정평가사로서의 네.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, 또 네. 어려운 점 이런 네.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네. 얘기를 좀 잘해주신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아이엠박스에 대해서 네. 응원의 한마디나 바라는 점 네. 있으면 좀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, 그 매출 부분도 오면서 봤는데 오피스 임대료가 보통 뭐 도심권 CBD나 뭐 이런 데들이 평당 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 평당 매출이 10만 원이면 도심 오피스 임대료네? 뭐 이런 생각이 오면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전망은 밝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. 계속 그 감정평가사로서 네. 이제 워킹맘으로서 네. 이제 두 가지 토끼를 잘 잡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